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 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지난 2월 17일 목요일이었죠. 서울 시내 9개 대학교에서 국힘당 대선 후보 윤석열의 청년 공약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9개 대학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열거하면 건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인데요. 타이틀은 각기 달랐지만 대자보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비슷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표와 퍼포먼스를 위해 청년들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 두 번째, 윤석열이 말하는 청년 공약이 청년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 세 번째, 표를 위해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핵심을 찔렀죠.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홍익대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자신이 대자보를 붙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핵심 공약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고 더는 참기 어려웠다. 참고로 이 학생은 남학생으로 추측이 돼요. 최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윤석열의 선거 요새를 직접 봤는데 여기에서도 청년을 강조하더라. 청년을 생각하는 공약이 아니라 단상에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은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 때문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윤석열은 그저 청년 문제를 빌려 외국인 혐오,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윤석열의 10대 공약을 보면 7번째가 청년들에 대한 공약인데 외국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이 청년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홍익대 학생의 의견은 외국인 보험료를 손보는 게 당장 청년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윤석열과 윤석열의 선거 캠프에 대한 공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을까, 노력을 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그 경험을 거치면서 공약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던 후보였거든요. 공약 이행률이 뭐 96%다라는 캐치프레이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96%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 기관마다 그 수치는 조금 다른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재명은 공약을 잘 지킨다. 뱉은 말은 지킨다라는 게 검증이 된 후보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어때요? 알 수가 없죠. 물론 잘 지킬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도정을 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막 던지는 이런 중구난방식의 공약을 과연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것,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힘당 선배들이 공약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말했었죠. 선거 때는 무슨 말이든 누가 못하냐 라고 실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국힘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성태는 뭐라고 했나요? 2018년 1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아니 그럼 공약을 왜 하나요? 그건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아니에요? 공약대로 실천 안 할 거면 그 공약을 왜 던지나요?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했던 것이 김성태입니다. 윤석열은 뭐라고 하죠?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 추경 안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죠. 공약이란 다 그런 것이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걸 왜 공약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골빈 인간들은 낙선하면 공약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신 나간 소리죠.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하겠다, 어디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런 공약은 낙선하면 사라지는 공약들 맞아요.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근데 이 추경에 대한 공약은 단순히 대선 후보 한 사람의 입장, 한 사람의 공약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지원 공약이에요. 여당과 야당,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선이 누가 승리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승리하든지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윤석열은 낙선하면 추경은 내 할 바 아니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공약이랑 다 이런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라고요.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게 뭐라고 해요? 얼마를 추경하든 그것이 50조든 100조든 이건 야당의 공로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추경하자라고까지 했죠. 근데도 추경에 대해서 안 받아들인 게 국힘당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추경이 진행되어서 만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선 이후로 추경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서민들의 고통도 자신들의 표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국힘당입니다. 그런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까요? 그 공약들을 지킬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던 공약에 대한 국힘당의 스탠스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과연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공약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접근을 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목적 이루었으니 이것들은 다 개나 줘버리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사과도 개나 줘버리는 마당에 공약이라고 안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혼수성태, 김성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성태는 윤석열 선거 캠프 요직에 들어갔다가 자녀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자 곧바로 사퇴한다고 밝혔던 인물이에요. 저는 웬일로 윤석열 캠프가 일을 참 빠르게 잘 처리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서에 매우 어긋나기 때문에 빠른 사퇴가 답이었죠. 그런데 역시 그러면 그렇지, 김성태가 선거 캠프에서 사퇴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버젓이 선거 캠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었죠. 청년 여러분,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언론들은 이런 걸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청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좀 기대해 봅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다른 학생의 인터뷰인데요. 동국대에 재학 중인 19학번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부는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다. 자신도 청소년기에 몇 번이나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가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여가부의 정책과 주관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면 여가부 폐지를 결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 학생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과거를 꺼내어서 이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대자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표를 위해 청년 갈라치기 정책을 사용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도대체 뭐냐? 수많은 청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부처를 폐지하는 게 당신의 공정이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저도 역시 정확한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의 10대 공약 중 아까 말씀드렸죠. 7번째 공약이 청년들에 대한 공약인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그런데 그 옆에 같은 크기의 글씨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적혀 있어요.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용수 할머님께서 국힘당 대표 이준석을 찾아가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죠. 여가부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국힘당 대표 이준석이 뭐라고 해요? 공약을 철회할 수는 없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거면 여가부를 왜 폐지하나요?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부서로 옮길 거고 지원하는 예산도 2배로 늘릴 거라면 그냥 그 부서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폐지를 하는 건가요? 국힘당의 속셈이 여기서 뻔히 보이는 것이죠. 청년을 위한 공약 타이틀 옆에 떡하니 여가부 폐지를 올리는 것,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발언 등 그들이 노리는 것은 표를 의식한 갈라치기예요.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이 2030 세대 남성들에게 잘 먹힌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업 내용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가부 폐지라는 이 자극적인 문구가 필요한 겁니다. 왜? 표가 필요하니까요. 이 대학생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여가부 폐지가 도대체 청년을 위한 공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공약에 아이디어를 냈던 그 비서관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서 면직 요청을 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화여대 내에 라인나우라는 동아리 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불법 촬영, 성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여성노동평가 절하, 여성 성적 대성화, 데이트 폭력 등 여성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이 여러 수치로 증명된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상징적인 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 건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여가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 또한 솔직히 여가부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좀 오래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부서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만약 실적과 이익이 중요시되는 어떤 일반 회사라면 그럴 수 있죠. 사업체에서는 투입 자금이나 유지 비용 대비 실적이 안 나오면 부서 개편이라든지 시스템 변화 등을 발빠르게 하면서 상황에 대처해야겠죠. 근데 국가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일을 못한다고 여성가족부를 그냥 없애버리자? 협의해서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학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유세 때마다 토론 때마다 청년을 언급한다. 그런데 청년들의 현재를 알고나 있나? 청년들의 주거난, 생활고, 경제난, 취업난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에 대해 윤석열이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단지 청년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정확한 지적이죠. 청년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의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제대로 반박을 했죠. 윤석열의 공약대로라면 청년들이 한 달에 250만 원씩 20년을 내야 원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청년들은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청년들은 계속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달에 250만 원씩 20년을 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신의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제게는 비쳤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직업정 없으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20년간 매월 250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그게 윤석열의 공약입니다. 윤석열도 그 정도 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다 내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제시는 없고 오직 정권 교체, 정권 심판만을 외치면서 어퍼컷만을 날리는 윤석열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그냥 쇼와 자기 멋에 빠진 광대로 보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정말로 청년들에 대해 진심이었다면 그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렇게 스피커폰 통화로 나타났을까요? 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청년들과의 그 회담에서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앉아있고 무슨 구지개비 개발한다는 둥 무슨 고등학교가 예술고 과학고를 나눈다는 둥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청년 여러분들 신중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에서 실망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 경험은 전혀 없고 검찰로서 온갖 권력을 쥐고 편파적인 수사를 일삼았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해외 외신들조차 윤석열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는데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갈등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번 대선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9개 대학교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는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미 사회 각층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발걸음과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번 대선 의외로 어렵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3주도 남지 않은 이번 대선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